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M파마 총괄부사장 맡고 있는 김봉준입니다. 제가 30분 전에 왔는데 여러분들의 학습 열기에 기가 죽어서 익소리도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있다가 조금 전에 강사가 안 온 줄 알고 아주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열정적인 모습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나는 좀 아는 것 같다 정도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별로 이렇게 샤이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조용한 강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 바라고요. 그럼 지호셉 대표님 강연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이거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르신다 그러셔가지고. 아, 조금 전에 이제 제목에 보니까 마이랩이 아니고 마이 웰리스 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시기 시작하시겠구나. 마이랩에서 마이 웰리스 랩까지 나와서 이제 마이랩하고 마이 웰리스 랩은 또 어떻게 구분해서 팔아야 되나. 사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처음에 아예 그냥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시작은 마이랩이에요. 네, 건강관리에 있어서 온몸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솔루션이 마이랩이라는 솔루션, 프로바이오틱스 및 장내 미생물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그 마이랩이 이제 기본이고 마이 웰리스 랩은 여러분들이 PHR이라고 하는 건강 정보를 직접 입력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온몸의 질환과 관련된 여러 그런 근거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만성 질환과 관련된 대사질환 그리고 노화 관련된 항산화 지수 그리고 근육과 관련된 근육 밸런스 50세 이후에 많이 줄어드는 근육 밸런스까지 통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과속을 하고 있는지 빨리 노화가 되시고 계신지 아니면 대사질환이 지금 많으신지 적으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면서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세컨 스텝으로 들어가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어서 여러분들 아메이에는 정말 많은 좋은 건강기능 식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밖에서 봤을 때 아메이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본적인 상당히 좋은 뭐 저는 치약은 옛날부터 쓰고 있지만 그런 생활용품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밖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오히려 정확하게 그분들이 모르신다는 거를 아시고선 그냥 확실하게 우리는 좋은 제품이야 신뢰 가지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지호셉 대표님하고 홀자페 교수님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바로 제 자랑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진이 좀 큰 거는 제 강연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은 거는 사실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신생학문이고 제가 연구했을 때는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저는 김치 발효를 전공을 했는데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그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김치라고 하는 학문은 사실 저는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서고 싶었냐면은 도울 김용옥 선생님처럼 회색 한복을 입고 머리 빡빡 밀고 김치의 우수성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김치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 두 번째로는 그러면 김치가 왜 좋은 발효식품이냐를 연구하다 보니까 홀자표 교수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신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냐부터 해서 뭐 수잔 대단히 많은 아프리카의 발효식품에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연구 개발을 하셨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김치에서 우수하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김치에서 주 발효균인 유산균의 우수성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연구를 한참 하던 차에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걸렸어요. 3살 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험을 아직 많이 못하고 동물 실험 이제 조금 하고 있었는데 애가 3살 때 새벽 2시만 되면 뻑뻑 굴고 너무 울어가지고 이 손을 잡고선 자야 될 정도로 너무 이제 많이 긁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어차피 김치의 우수성과 김치 유산균의 우수성을 우리 아들부터 확인을 보자 해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유산균을 먹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극구 반대했지만 동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실험을 하던 균 중에 하나가
그 피부 아토피를 유발시킨 마우스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먹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먹였는데 엄청 관찰을 하고 먹였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엄청 좋아졌겠죠?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1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마우스에서는 효과가 있었는데 1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지금까지 내가 봤던 논문들은 다 거짓이었구나. 거짓부렁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당신하고 내가 애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그 죄를 묻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던 중앙대 약대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이 골라주신 균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디스커션을 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다른 균이 깨끗하게 뭔가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균은 뭐고 이 균은 뭡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균은 예방 실험을 했던 건데 지금 아들은 아토피가 심하니까 치료 실험을 했을 때 깨끗하게 만드는 균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셔서 지난번에 그 얘기 안 하셨는데 왜 지금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그때는 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애 먹인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먹여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할 때인데 그때 돼지 실험도 좀 했었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하고 있어서 피곤해서 아내랑 저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다른 방에서 자다 보니까 우리 애가 잘 자는지 담배 긁는지를 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오늘처럼 휴일에 일어나가지고 아, 잘 잤다 하다가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애가 잘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도 안 본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애가 잘 자기 시작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새벽 2시만 되면 깨던 애가 새벽 2시에 긁지 않는다. 진짜? 지금 며칠 됐지? 11일에서 12일 정도 된 거예요. 진짜 11일, 12일 만에 안 긁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돼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났는데 애가 원래 있었던 병변, 그 상처 부위 말고 싹 깨끗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전에 회사가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이 없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7년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임상실험까지 들어가서 결과가 나와서 요 지금 피부 면역 유산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메이에서 지금 비타민 연구를 하는 걸 보면 임상실험이 14개인가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비타민은 고시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성분만 있으면 그냥 팔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임상실험을 14번씩 한다는 거는 그 정도의 과학적인 열정이 있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신념이 있는 겁니다. 웬간한 회사들은 비타민 실험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실험을 통해서 효과성을 확인하고선 제가 보니까 안 게 두 가지가 있죠. 아, 김치는 역시 위대했다. 두 번째, 유산균이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이 미생물이 아주 타이니, 아주 작은 양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구나를 아들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2009년에서 2010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저는 15년 동안 거의 이제 그 뒤에도 상당히 많은 제품들에 대한 경험과 뭐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실험 방식이 그런 거예요. 3개월 먹고 프로바이오틱스 바꾸고요. 3개월 먹고 프로바이오틱스 바꾸고. 그런데 HM파마 지효습 대표님하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미리 실험하고 제품을 준다는 거예요. 맞는 걸. 그런 신박한 게 있다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요. 그랬더니 아메이하고 지금 계약을 1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20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요? 아, 그리고선 집에 가서 엄청 생각했어요. 나 여기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메이라고 하는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회사는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할 때 보통 그냥 야, 다단계잖아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형태를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고 정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여러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경쟁자였어요. 예, 일반 리테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연구 경쟁력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메이에 가면 뭐 저랑 비슷하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HM파마에 가면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해서 HM파마에 오게 됐습니다. 연결하면 그렇게 좀 되고요. 저는 원래 그래서 평생 가지고 있던 신념이 김치의 우수성이었는데 두 번째 신념은 제가 죽고 나서도 100년 이상 여러분들께 건강하게 해드리는 균을 남기고 죽는 게 제 소명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AI가 갑자기 왜 나왔나 싶으실 텐데, 우리가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가 있었냐면 넷스케이프라는 거랑 라이코스라는 게 있었어요. 예. 요거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 예, 몇 분은 얼굴로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드셨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어, 저도 넷스케이프이 나온 다음에 깜짝 놀랐었고 군대를 갔다 왔던 시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거 HTML 공부하고 엑셀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회사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제가 엑셀로 해서 그래프를 딱 제시를 했더니 우리 위에 계신 차장님이 야야야 엑셀이 뭐야 정성스럽지 않게 직접 그려가지고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차장님 그랬는데 그 차장님 1년 뒤에 안 계셨어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변혁은 그 당시에 그런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AI 발전은 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 웨이브 또는 서드 웨이브로 오고 있는 거는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왜냐하면 데이터가 부족해요. AI 데이터가 축적돼서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방향에 같이 지금 동참하고 계셔서 고객인데 나는 왜 동참한다고 얘기하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변을 보내주시는 순간 연구 동의를 하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연구가 아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여를 하시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이제 백신 사업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인류의 말라리아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정복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러냐면은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사람들을 살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말했던 것 중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대표 모델로 가져왔는데 빌 게이츠가 AI 시대에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없어질 직업을 저희가 손을 들면서 맞춰보겠습니다. 네, 아주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네, 코딩 전문가 없어질 것이다. 코딩 전문가 프로그램, 네, 한 50, 40%. 교사 없어진다. 여기 교사 안 계신가 보네요. 계세요? 교사. 에너지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 없어진다. 잘 모르겠다. 의사 없어진다. 의사 없어진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갔는데 반수하는 친구들이 지금 한 50%예요. 친구들이 의사 가려고. 여러분들 의사는 되게 돈 내고 싶어 하시는데 없어질 거라 예상하시는. 생명과학자 없어진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네. 지금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가장 핵심은 사실은 교사하고 의사예요. 아주 전문성이 높은 분야지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분야이긴 한데 물론 일타 강사 살아남을 거죠.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전문 교수님들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행히 제가 하고 있는 생명과학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는 게 없어요. 데이터가 좀 더 있어야 돼요. 저희 데이터 지금 10만 건 정도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10만 건 AI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라고 해요. 어, 아직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따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저희 IT랑 BT를 융합해가지고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항생제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몸에 교란을 시키는 애들은 항생제뿐만 아니고 정말 많아요, 사실. 사실 지금 항생제 외에도 여기 보시면 깨끗한 물이 감소했고요. 여러분들 정수기 꼭 이용하셔야 돼요. 소규모 가족, 핵가족이 되면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지지? 어릴 때는 우리 동생하고 제가 서로 침 묻은 거 같이 먹어가면서 싸우고 먹던 거 뺏어 먹고 이랬어요. 아이스크림. 근데 지금은 이제 소규모 가족이 되다 보니까 대가족 사회에 같이 먹던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미생물이 전파될 수 있는 경로들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살면서 좋은 미생물이든 나쁜 미생물이든 만나야 조금씩 내가 내성도 생기고 그다음에 병도 잔병치레도 좀 살짝살짝 하면서 큰 병에 걸리지 않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더해가지고 강력한 핵폭탄 같은 항생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60년, 70년, 그러니까 항생제 나온 지가 지금 80년 정도 됐는데
나오기 전과 후는 정말 다른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해 노벨 의학상 타신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조절 T세포라는 걸 발견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노벨 의학상 타셨어요. 예. 이렇게 핫한 분야에서 움직이는 게 면역이고 그 면역을 교육시키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시작이다라는 거는 이제 아주 많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지금 장표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조금 이상한 장표 하나만 나왔는데 이게 뭐 말씀드리냐면 과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항생제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단순히 그냥 균을 죽이기만 하느냐?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균을 죽였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는 아직도 좋은 균들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균은 살아 있는데 왜 역할을 잘 못할까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2025년에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항생제가 아커멘시아 위시니틸라라고 뷰티르산을 생성하는 장내 점막 미생물을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두 개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걔네들을 비만 마우스에다 넣으면 원래는 살이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비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살이 빠지지 않고 그냥 통통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전 장표였고 두 번째 장표는 뭐냐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돌연변이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했더니 정말 많은 요 박스들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국에 일산이 있어요. 한국도 항생제 돌연변이로 인해서 우리는 미생물을 분석해서 아커멘시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는 좋은 균 많으시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어떻게 해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얘가 정말로 쇼체인 페리에시 단세 지방산을 내나요? 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균은 있으나 역할을 못하는 균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서비스의 차이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그냥 뭐 싸게 해가지고 금방 균 많다 좋다 막 하던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몸 안에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조금 이제 이해되도록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핸드폰에 한 1000명 정도 있을 텐데 그 1000명이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택시기사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종의 다양성이에요. 우리 미생물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연구원밖에 없어요. 저는 예전에 연구원 했으니까 연구원 말고는 법조계에다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심플한 단순한 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역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좋은 물질은 뭐냐면 이렇게 항생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균들이 잔뜩 있을 상황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가 100명이 되는데 100명의 전호사한테 내가 지금 법적으로 경찰한테 들어가고 있는데 나 좀 도와줘. 전화를 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못 알아 있어요, 그러면. 다양성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했을 때 와가지고 경찰한테 나를 설득하고 빼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고 내가 100만 원만 꿔줘 했을 때 흔쾌히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활성된 미생물이에요. 활성화된 미생물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걔네들이 좋은 물질을 내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미생물이 있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면 걔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좋다 가지고 다른 회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코멘시아가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가서 역할하는지 물어보면 답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얼 분석은 전 세계 유일하게 최초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고객들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건 아메이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일부 회사가 병원에다 납품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아주 비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정말 많은 균이 있는데 그러면은 분변을 받아가지고 왜 내가 내야 되는 거야? 분변을 받아가지고 내는 이유는요. 분변에 우리 몸의 95% 장내 미생물의 95%가 대장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 위에 있는 미생물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떻게 변하는 걸 아는 것보다 분변에 있는 미생물을 원래의 장내 상태로 바꿔서 그 미생물들이 정말 활성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을 나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대변 내기 싫어.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제 말 진짜 안 들으시거든요. 세상의 명의를 갖다 드려도 돌팔이라고 하세요. 그 정도로 불신이 많은 우리 어머니. 설득하려면 이 분변을 냈을 때 효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야지 사실은 가능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바글바글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균들은 대장에 있다.
그리고 장은 면역계의 70%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균들이 이렇게 온몸에 전신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없애기도 하고 아니면 가만히 얘가 뭐 먹나, 얘가 운동하나, 얘가 잠잘 자나 기다렸다가 바뀌기도 합니다. 좋은 균이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쁜 균이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뒤쪽에 이제 BCAA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나오는데 보통 이거 뭐 때 드시냐면 근육 증강하고 싶으신 분들이 근육 보충제로 드세요. 그런데 당뇨 위험이 있으신 분은 드시면 당뇨를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미노산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미생물들이 걔를 어떻게 이용하고 분해해주고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고 유전자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맞춤형 헬스케어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건 뭔데? 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 여러분들 여기 이제 누리끼리 한 거 있는데 혹시 황룡탕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혼자 손 한번 아니야. 황룡탕 들어보셨어요? 진짜 명나라 때 나온 건데요? 황 여기서는 노란 황은 은가 네, 은가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에 마지막 처방으로 건강한 사람의 변을 팔팔 끓여가지고 먹인 거야. 그게 의료 처방으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의 변에 대해서는 뭔가 비밀이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요. 제가 동물 실험을 해보면 설사를 일으켜가지고 애들이 이제 쭉쭉쭉 설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개 중에 건강한 애들이 있으면 건강한 애들 뒤에 가가지고 응가 그 부위를 핥아 먹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자기보다 건강한 걸 알아요. 그런 것들이 동물들도 자기네들이 건강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학문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한 사람의 변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황룡탕처럼 팔팔 끓여요. 그래서 스포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스포는 뭐냐면은 균이 열에 강하게 남기 위해서 항생제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코코넛 쉘 같은 거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쏙 들어가요. 그럼 밖에 항생제가 와도 그 안으로 침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얘도 그렇게 만들어서 넣어주고요. 아까 클로스트리딘 디피실리는 항생제가 있을 때 아까처럼 쉘 안에 들어가 있다가 항생제가 없으면 밖에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사를 일으키는 애예요. 걔가 여기에 숨어 있다가 원래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기존에 항생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는 셀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항생제가 없으니까 나와요. 나왔는데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균은 항생제가 아니죠.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적들이 들어와서 막 공격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 치료제예요.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변은 약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변을 제가 하고 싶은 사업,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HM파마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여러분들 분변 보존 사업을 하고 싶어요. 건강할 때 분변 보존을 해서 지호셉 대표님과 같이 할지 독립 창업을 할지 아메이와 같이 할지 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에 그 변을 잘 보존했다가 여러 가지 처리를 해놓고 잘 보존했다가 드릴 수도 있을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의 결과는 뭐냐면은 이게 그 항생제 내성이 왜 생기냐면 아무래도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이런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이런 데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에서 1년에 15,000명에서 3만 명이 돌아가시는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긴급 승인은 아니지만 긴급 승인식으로 아주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약으로 내놔라고 해서 신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재발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40%에서 65%예요. 항생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약을 먹게 되면은 12%밖에 재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파마를 포함한 많은 국내 회사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상까지 가 있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클로스트리딘 디피실 감염증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특이적인 걸 보면은
저희 회사도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우울증에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겉브레인 애시스라고 그래서 몸 안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 장세포를 도와줘서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하고 그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서 뇌에 영향을 이제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염증을 방어하는 미생물을 피마스 기술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미생물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데 염증이 장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염증이 뇌에서도 생깁니다. 이걸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고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 반응들이 우울감을 높인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낮추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그냥 내 장 건강하게 만들어 그 개념으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아들 케이스 같은 경우가 그 아토피에 관련된 논문을 2012년에 유럽 임상 면역학회라는 데 가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프로스 앤 콘스라고 임상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아토피 같은 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에 대한 의사들의 찬반 토론이 있었어요. 무려 70%의 의사분들이 반대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가게 되면 30% 정도가 반대할 것이고 70%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짧은 시간에 한 십몇 년 동안에 많은 마이크로바이옴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단순 장 건강뿐만 아니고 우리 몸의 전반의 건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까지 개발이 이제 아메이하고 하고 있는 마이랩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컨 챕터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매우 심플한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좋은 거 많이 드시면 됩니다. 베지터블, 그다음에 프루트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좋지 않으시거나 유전자는 우리 건강에 한 25%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unhealthy 다이어트. 여기서 이제 좋지 않은 걸 먹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unhealthy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줘서 미생물 나빠져요. 그리고 몸에 질환 생겨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 웰리스 랩도 이런 부분들을 더 정교하게 건강 관리 정보까지 들어가서 확인한다라고 연결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그림이실 수도 있고 보신 그림일 수도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특히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요 그린 부분이 이렇게 북한하고 경계에 있는 38선 우리 휴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문점에 가면 북한군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이 정도 거리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한 10km 정도 넉넉하게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안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린 장벽이 이 점막이라고 하는 장벽이야. 우리 장상피 세포, 내 세포와 밖에 있는 미생물과 음식물들의 경계예요. 이게 두껍게 형성될수록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두껍게 만드는 애는 누구야? 요 점막에서 요 장상피 세포에서 생성되지만 장상피 세포가 생성하도록 에너지를 50% 제공하는 게 장내 미생물이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단세지방산 같은 좋은 이런 유기산 계열들, 표체인 페리에시드 그리고 좋은 물질들이 결국은 이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 미생물의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단세지방산이 들어가서 다시 이 점막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더 나가서 여기 있는 이뮨셀들, 면역세포들이 여기 와 있는데 면역세포들이 피곤하지 않게 해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뭔가 한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대기 계속해야 되고 그게 밖에 적군이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점막도 얇고 적군도 와 있어요. 그러면은 데프콘 터지겠죠. 전쟁 상태. 근데 평온한 상태. 좋은 미생물이 많고 아까처럼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연락하면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면역 세포들은 안심을 합니다. 평상시 활동만 해요. 여러분들은 퍼티그가 생기지 않아요. 피로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정말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미생물이고요. 여기 이제 면역세포 중에 이렇게 수지상 세포라고 덴드라이트 셀이라는 게 손을 이렇게 뻗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손 숫자를 쓰는데
요 덴드라이트 셀이 요 밖에까지 손을 뻗어가지고 밖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들어오는 애들을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 세포가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항체로 공격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는 애들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다른 회사 프로바이오틱스 싼 거 같은데 우리 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야 되지? 다이소 가니까 5천 원도 안 되는 거 있는데, 비밀을 말씀드리면 다이소는 1억 마리 유산균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83억짜리 미생물, 50억짜리 미생물 팔고 계세요. 그냥 단순 균수로만 해도 원가가 균 원말 가격만, 균 농축 원말 가격만 50배에서 83배예요. 똑같은 생산을 해도. 그러니까 균은 약은 다 농도가 높아지면 그나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이제 균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시중에서 그냥 팔고 있는 균들이 단순히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도록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선 요약만 하겠습니다. 좋은 건강 상태에서 장상피 세포가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고, 그리고 점막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면역 세포들이 안정적으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얇아지게 되면은 정경 방패 뚫리듯이 뚫립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생성,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면역 세포들이 엄청 바빠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에서의 설명을 드리고자 저희 19,000분의 데이터를 모았을 때 자료를 가져왔어요. 핵심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좋다고 생각했던 채소, 과일, 김치 규칙적 식사를 하시면 건강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냐면 미생물 다양성이 좋아진다.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많아진다. 좋은 균형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건강하다고 봐요. 여기서는 미생물 다양성만 일단 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식습관을 하게 되면 매일 먹는다라는 분은 미생물 다양성이 확 낮아져 있어요. 짜게 먹는 식습관도 나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실제로 나 많이 짜게 먹어요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은 미생물 다양성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식습관 중에 소금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PDF 파일이라서 이 앞에 거를 좀 못 보여드리는데, 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 뭐 먹어야 돼요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뭐 먹어야 돼요? 라는 거는 어, 여기 태국 음식이 미국식보다는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서 실험이 됐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 500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얼마 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고 안 좋아지는지를 확인했는데 9개월 만에 변화가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미생물하고 비슷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태국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게 되면 보통 이렇게 프로보텔라라고 하는 균들이 좀 많은데 이것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파이버를,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미국에 20년, 30년씩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콜렉션을 했거든요, 피카를. 그랬더니 그분들은 완전 미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형질을 가지고 있지만 유전자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건강이 완전 달라진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고, 여기서도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도 체크하시면서 조금 고민하실 텐데, 야, 골다공증도 영향을 줘, 마이크로바이옴이? 골다공증 영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드세요 하는 거 드시면 골다공증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성장 호르몬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성장 인자를 촉진시켜요. 그리고 촉진시키게 되면 미생물들이 가서 도와줍니다. 이 물질이 가서 좋아서 뼈의 형성과 그다음에 단단함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부분에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골다공증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끝판왕인 한식. 우리 한식이 우리 진짜 좋을까? 보통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하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지중해식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식은 연구를 많이 안 했고 지중해식은 유럽에서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드디어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좀 가져왔는데 간략하게만 요약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몸에 안 좋은 총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L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다 낮추고 중성지방 낮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부분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살이 좀 빠졌는데 이게 이제 실험이 어떻게 됐냐면 한식 4주 먹고 중간 쉬었다가 미국식 4주 먹고 중간 쉬었다 이러다 보니까 한식만 4주 내내 먹고 미국식만 햄버거 같은 거 4주 내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렸나 봐요. 그래서 살이 좀 다 빠졌어. 예, 얼마나 먹기 싫었을까? 사면은 했고. 음. 이제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음. 여기 이제 바디팻 퍼센테이지 보면은 확실히 이제 딴 거는 감소를 안 했는데 살이 빠지면서도 한식 부분에선 바디팻이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복 혈당 부분도 낮춰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내 미생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장내 미생물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면은 미생물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기 여기 한식에서 확실히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건 높아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먹기 전에는 이게 이제 섬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원래 미생물의 아일랜드가 여기 있었는데 미생물의 아일랜드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거예요.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다른 미생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생기든 좋은 게 생기든 생겼다는 얘기예요. 4주 정도의 식습관 변화를 통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건강 챙기실 때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 미생물 군집 부분에서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좀 재밌는 건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식 먹게 되면 김치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김치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와이셀라라고 하는 균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네, 한식에서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어, BCAA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이 여기서는 이제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쪽은 뭐 근육 증강하는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줄어드는 게 좋은 그런 결과였고 근육 증강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걸 더 늘려야 되겠지만 여긴 그렇고요. 그다음에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단백질에서 생성되는데 그 나쁜 물질들이 줄어드는 거를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국식에서. 그럼 뭘 먹어야 되는데 요거 드시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보시면은 별 볼 거 없어요. 우리 원래 먹던 거예요. 먹던 건데 여기 보면은 탄단제를 좀 맞췄어요. 그래서 탄단제를 맞추고 소금 함량을 2.7g 정도. 조금 보통 우리가 한 5g에서 한 8g 정도 보통 하루에 먹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좀 낮은 정도에서 드시면 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챙겨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마이랩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랩이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이랩을 기본적으로 챙겨주시면 저렇게 햄버거 먹고 뭐 하고 해도 좀 나빠지려고 하는 거 다시 좀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객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습관 관련된 건데 여기는 의사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다 안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피로하시면 안 돼요. 잠 잘 자요. 운동 많이 하세요. 맨날 얘기하니까 저 50년 동안 들어가지고 지겨워요. 하지만 안 해요. 운동 많이 못 해요. 그죠? 바쁘니까. 근데 이게 미생물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는지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미생물이 급격하게 다양성이 낮아져요. 피로도도 마찬가지예요. 피로도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생물이 급격하게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꾸준하게 중강도 운동, 하루에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은 매일 하신다는 분들은 미생물 다양성이 확실히 좋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있는 그림하고 동일한 거라서 이거 아 플라스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왜 가져왔냐면 지난주에 우리 애랑 떡볶이를 시켜 먹었는데 플라스틱이 다 찌그러져서 온 거예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끼자 먹자. 그래서 먹고 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거 좋은 걸 먹였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저랑 똑같이 녹았다라는 그런 궁금하다라는 네이버 블로그들이 있더라고요. Q&A가.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겠구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결론. 미생물 플라스틱은 장 안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이리저리 뒹굴뒹굴 하다가 조금씩 마모됩니다.
우리 몸에 조금씩 마모돼요. 아주 많은 변화는 아니지만 그 시간 안에도 마모가 돼요. 두 번째, 이게 이제 퍼멘테이션까지 일어난, 장 안에서 퍼멘테이션, 발효까지 일어난 상태예요. 발효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미생물들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살아요. 여기에서 꾸물꾸물 붙어가지고 얘네들하고 같이 뭉쳐서 다녀요. 네,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엔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논문을 더 찾았어요. 저도 논문 읽기 싫어요.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읽었어요. 음, 읽었더니 100도씨 팔팔 끓였을 때 물을 1분, 5분, 15분 끓여서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까 마우스들한테 먹여보는 실험을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 마우스들한테 무려 90일 동안 끊임없이 먹이니 결과는 염증성 장질환, 비만, 당뇨성, 연관 미생물들이 증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CVD 예측. 그래서 심장성, 그러니까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 관련된 예측 또는 발병의 주요 인자들이 있는데 그 주요 인자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너지 자체에서 생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항산화 불균형. 여러분들 마이 웰리세랩으로 넘어가면 노화 지수 관련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근 손상 지표가 증가가 되고 신근의 염증 세포가 발병이 돼서 이렇게 신근 섬유가 파열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우스 실험이니까 이 결과가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영향이 생길 수 있나가 궁금해져서 마지막 논문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이 마지막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플라스틱 많이 먹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플라스틱 웨어를 가지고 1200명 대상으로 해서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는 거에 플라스틱 사용이 영향이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심혈관계 질환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봤더니 특히 우려성 신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피가 꿀꺽꿀꺽 하면서 어디 이제 막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분들은 확률이 99.96%의 확률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영향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플라스틱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 하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PE 계열이 있고 PP 계열이 있고 뭐 계열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다 비슷하니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저거 컵라면 스티로폼 그거 넣어가지고 그냥 애들이 그거 끓여 먹잖아요. 편의점에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영출돼요. 네, 그거는 막는 용기가 아니야. 유일하게 오뚜기 같은 데서 나온 전용 용기가 있어요. 컵라면도 그것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이 아플 수 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변한다. 영향을 준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는 살짝만 지나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장내에 미생물이 없는 마우스는 뇌의 발달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미생물이 부족한 개한테 정상적인 마우스에 미생물을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기에 우리가 제왕절개를 하고 나면 뭐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어릴 때의 미생물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는 임상 실험에서도 있어요. 사실 임상 통계조사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균 마우스라는 게 장에 미생물이 없는데 얘네들이 우울감이 오거나 앵자이어티, 화가 나거나 이런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없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우스들에게서 장내 미생물을 노출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 챕터 3 마지막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시간 예정하고 왔는데 조금 시간이 지금 50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여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원래 좀 제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2021년 1월에 이제 지 대표님하고 계약을 하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왔던 게 암회의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 대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되게 이렇게 맑은 눈망울로 올해 저희가 마이랩 같은 그런 그 이름은 안 정해졌었는데 그런 제품이 이제 올해 출시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서 살짝 발만 얹히면 되겠구나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5월 달이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임상 300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회사에서 임상 경험이 제일 많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대표님 30명이시겠죠? 300명은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상 실험할 때도 보통 이상 정도 할 때 100명에서 120명, 150명 해요. 이상이 미국에서 하면은 연구비가 70억에서 100억씩 듭니다. 그런 연구를 지금 건강기능식품에서 해요? 제가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메이한테 물어봤더니 진짜래요. 하래요. 안 하면 출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조용히 들고 있던 사직서를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잘못 왔다. 이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 왜냐면 제품을 암만 잘 만들어도 여러분들한테 뭐 아까 임상 실험 하듯이 한식만 4주 드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시고 술 드시고 하는데 그게 결과 어떻게 나와요, 솔직하게.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네, 뒤에 보면은 그 결과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결과들이 나와서 다행히 저희가 출시 의사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출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 세계 최초로 피마스라는 거 그냥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계열을 먹고 장내 미생물이 좋아진다고? 이거는 최초예요. 음, 논문에서도 지금 저희가 에비던스를 좀 더 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리뷰를 받고 있는데 어, 이 지금 장내 미생물이 좋아졌다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 여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좋아졌다까지가 효과성이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데 그 효과까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 대표님도 아마 학회에 가서 발표하셨던 거나 이런 거 말씀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결과를 확보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메이하고 지금 미래 비전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10만 데이터이지만 전 세계 가장 많은 데이터의 3배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저희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하버드 의대 AI 전문가 교수님인 도시노 교수님하고 미네르바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지금 이게 PDF라서 저게 비어 있는데 이 미네르바는 뭐냐면은 IT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지금 AI가 하고 있는 그 모델 그대로 전 세계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학술 논문을 12만 9천 건을 끌고 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의 데이터들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저희가. 예.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데이터만 봅니다. 근데 저희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데이터들하고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 가지고 있는 10만 데이터 그리고 미네르바가 가지고 있는 12만 9천 건의 지금 학술 저널 계속 늘고 있는 이 학술 저널의 데이터들이 합쳐져서 어떤 후보균들이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안다거나 어떤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비만이 안 걸리고 비만이 걸리고 당뇨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미생물의 데이터와 연관성을 갖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거예요. 물론 이건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더 모으고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종합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고 마이 웰리스 랩에서는 이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선 방향성을 노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메이가 제가 왜 확신을 갖고 좋은 회사 말씀드렸냐면 글로벌 뉴트리션,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 레포트에서 아메이는 스타 그룹으로 돼 있어요. 이 장표를 제가 찾아서 지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13,000명 계실 때 발표하신 거예요. 네. 이 자료는 시장 자료는 800만 원 정도 되는 대단히 그 뭐라 명성 있는 데서 나온 건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HM파마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컴퍼니가 아메이하고 제휴를 하고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시작되는 혁신을 주도하는 아메이는 앞으로 2030년에 스타 플레이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이때쯤에 박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영화관이 다 망했죠. 저희는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나한테 줘야 돼요. 어. 넷플릭스도 나한테 추천해 줘야 돼요. 넷플릭스 추천 기반으로 보는 분이 80%예요. 예. 이렇게 이제 지금은 데이터 기반의 뭔가를 제시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먹고 살 거예요.
내가 바이오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AI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사람한테 그걸 제공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술이 좋으신 분이 있어서 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내 몸에는 술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바이오의 어려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와 내 몸이 일치하지 않아요.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과학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질환과 건강이 변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시하는 회사가 결국은 궁극의 맞춤형 헬스케어 컴퍼니, 최고 컴퍼니가 될 겁니다. 병원에 가십니까? 병원이 나한테 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는 시대는 이제 아까 의사들 사라진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들은 점점 정교해질 거고요. 비의료 영역에서 알려드리는 정보와 솔루션들이 의사들은 아프면 오세요. 제가 비염 때문에 병원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감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더 심해지면 오세요.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앞에서 예방하고 싶은데 예방하는 방법은 절대 안 알려주니까. 여러분들께 예방 측면에서 오시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 다른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셨는데 아까 우리 차장님처럼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헬스케어 시장은 무궁무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시장 레포트에서 1,400조 원으로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빅드림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해를 하셨고 또 같이 아메이의 혁신을 전 세계적인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을 같이 이뤄나가면 전 세계 중심에 우리 아메이가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장표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